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성인군자로 알려진 인물, 바로 황희정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희정승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 낡은 관복을 기우면서도 청렴하게 살았던 가난한 선비, 세종대왕을 도와 조선의 황금기를 만든 명재상.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역사 교과서에도 위인전에도 드라마에도 항상 황희는 청백리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펼쳐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뇌물을 받고 살인을 은폐하려 했고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으며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했다는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 얘기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500년 동안 감춰졌던 황희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조작할 수 없는 1차 사료를 바탕으로 말이죠.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1부, 황희는 누구였나? 먼저 황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간단히 알아볼까요? 황희는 1363년에 태어납니다. 고려 말이죠. 젊었을 때는 고려 신하였다가 조선이 건국되면서 새 왕조의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1431년 세종 13년에 영의정이 됩니다. 나이 68세였어요. 여기서부터 1449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영의정 자리를 지킵니다. 조선 역사상 최장수 영의정이에요. 그리고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황희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세종시대죠. 한글 창제, 과학기술 발전, 영토 확장, 조선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황희 같은 훌륭한 신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요. 그래서 황희는 자연스럽게 세종시대의 상징, 이상적인 재상으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황희를 미화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완벽한 성인의 이미지가 더 씌워졌습니다. 가난했지만 청렴했고 우유부단해 보이지만 그게 너그러움이었고 모두의 말을 들어주는 민주적인 리더였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실록을 보면 당대를 살았던 사관들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황희를 직접 봤고 그의 행동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남긴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진실, 뇌물과 청탁.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록 속 황희를 만나보시죠. 첫 번째 사건, 뇌물수수입니다. 세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황희가 설만이라는 인물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설만이는 당시 권력층과 연결된 인물이었어요. 그는 황희에게 금품을 바치고 그 대가로 자기 사람들을 관직에 앉혀달라고 청탁합니다. 그리고 황희는 그걸 들어줘요. 이게 들통나자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대신들이 황희를 탄핵하기 시작하죠. 영의정이 뇌물을 받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록 곳곳에서 황희의 인사청탁 문제가 계속 등장해요. 세종 20년 또 문제가 터집니다. 황희가 사람을 등용할 때 공정하지 못하고 친한 사람 위주로 뽑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황희는 사사로운 정에 끌려 공정하지 못했다. 청백리라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당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실록을 보면 황희가 또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황희가 또 그랬구나. 저 양반 원래 그래. 무슨 뜻일까요? 반복된 문제였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황희는 습관적으로 청탁을 받고 사람을 함부로 썼던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황희는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세종이 계속 그를 감싸줬거든요. 황희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 계속 쓰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확실한 건 황희가 청렴결백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3부, 두 번째 진실, 살인 은폐 사건. 자, 이번엔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살인 은폐 사건이에요.
세종실록 세종 21년 기록을 보시죠. 황희의 사위가 아전을 폭행해서 죽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살인입니다. 당연히 법대로 처벌해야겠죠? 그런데 황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권력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사위를 살리려고 증거를 없애고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했던 거죠. 물론 들통났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조정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혀요. 영의정의 사위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덮으려 하다니. 결국 황희는 파직됩니다. 영의정에서 쫓겨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황희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얼마 안 가서 황희가 다시 복귀해요. 세종이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황희는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다. 다시 쓰겠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살인 은폐를 시도한 사람을 파직시켰다가 다시 불러들이다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은 황희의 도덕성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고 있었지만 눈 감았던 거죠. 왜일까요? 황희가 세종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황희가 법을 어기고 권력을 남용했지만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청백리의 모습일까요? 4부, 세 번째 진실, 숨겨진 재산. 이번엔 황희의 재산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는 가난했습니다. 황희는 너무 청렴해서 집안이 가난했다. 관복이 낡아서 아내가 키워줬다. 아들에게 가난해도 청렴하게 살아라고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록을 보면 이게 전부 거짓입니다. 황희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부자였어요. 세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황희는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대 기준으로 보면 꽤 큰 자산가였던 거죠. 그리고 사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황희는 성품이 지나치게 너그러워 재물을 탐했다. 재물을 탐했다. 이게 청백리에 대한 평가일까요? 더 재미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황희가 죽고 나서 그의 재산 목록이 공개됩니다. 토지, 노비, 집 상당한 규모였어요. 후대 사람들이 만든 가난한 황희.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럼 왜 이런 거짓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이상적인 재상의 모습을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세종대왕을 도운 훌륭한 신하는 청렴결백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황희의 이미지가 미화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난했지만 청렴했다는 이야기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실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황희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탐했다는 평가까지 받았죠. 5부, 네 번째 진실, 우유부단함의 실체. 이번엔 황희의 성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황희하면 가장 유명한 일화죠. 소를 잃어버린 두 농부가 찾아와요. 한 명은 제 소입니다 하고 다른 한 명도 제 소입니다 합니다. 그러자 황희가 말합니다. 내 말도 옳고 내 말도 옳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역시 황희 정승은 너그럽고 지혜롭다고 칭찬했죠. 그런데 실록 속 사관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황희는 결단력이 부족했다.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들으면서 결정을 미뤘다. 우유부단해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게 당대 사람들의 평가였어요. 너그러움이 아니라 우유부단함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실록을 보면 황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사람 의견도 듣고 저 사람 의견도 듣고 결론은 안 내려요. 세종이 답답해할 정도였습니다. 황희야, 네 생각이 뭐냐? 전하, 이 의견도 일리가 있고 저 의견도 일리가 있어옵니다.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조선 초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어요. 대신들끼리 파벌 싸움이 심했고 조금만 한쪽으로 기울면 정국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황희는 이쪽 저쪽 다 들어주면서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했어요. 극단적인 충돌을 막아준 거죠. 세종은 바로 이 점을 높이 샀습니다. 황희는 우유부단하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정국이 안정된다. 계산된 용인이었던 겁니다.
6부. 핵심 질문. 세종은 왜 황희를 썼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이런 황희를 18년이나 영의정 자리에 앉혀뒀을까요? 뇌물도 받고 살인도 은폐하려 했고 재산도 축적하고 우유부단하기까지 한 사람을요. 답은 간단합니다. 황희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는 나라가 안정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태종 때까지만 해도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계속됐죠. 세종이 즉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국 안정이었습니다. 대신들끼리 싸우지 않게 하고 나라를 조용히 굴러가게 만드는 것. 그러는데 황희는 이걸 아주 잘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황희는 누구의 편도 확실하게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말도 들어주고 저 사람 말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대립을 막았죠. 황희 정승님이 저 사람 편도 들어줬으니 나도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양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또 하나 황희는 노예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온갖 정치적 격변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치 감각이 뛰어났죠. 어떻게 하면 일이 터지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납득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세종은 바로 이런 점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도덕성?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세종에게 중요한 건 국정안정이었고 황희는 그걸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황희가 영의정으로 있던 18년 동안 조선은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한글 창제, 과학기술 발전, 영토 확장, 법전 정비. 이 모든 게 전국이 안정되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만약 대신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었다면 이런 업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세종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희의 비리를 알면서도 살인 은폐를 알면서도 계속 글을 썼던 겁니다. 냉철한 판단이었죠.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세종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판단은 옳았어요. 황희는 세종시대 최고의 업적들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정국을 만들어냈으니까요. 7부. 사관들의 냉정한 평가. 그럼 당대 사람들은 황희를 어떻게 봤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의 사관들은 황희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황희는 재주가 뛰어나지는 않았으나 경험이 많고 노련했다. 성품이 너그러웠으나 그것이 지나쳐 재물을 탐했다. 사사로운 정에 끌려 공정하지 못했다. 결단력이 부족했으나 그래서 오히려 전국이 안정되었다. 칭찬과 비판이 섞여 있죠. 완벽한 성인도 아니고 완전한 악인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장단점이 뚜렷한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황희는 큰 허물은 없었으나 작은 허물이 많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라를 뒤흔들 만한 큰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뇌물이나 청탁 같은 작은 비리는 계속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황희가 또 그랬구나. 하지만 세종이 계속 감싸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황희가 죽었을 때 사관이 쓴 마지막 평가예요. 황희는 18년간 영의정으로 나라를 안정시켰다. 그러나 청백리는 아니었다. 이게 당대 사람들의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능력은 인정하지만 도덕성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후대로 가면서 이 평가가 뒤바뀝니다. 황희는 청백리였다고 미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8부. 신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황희가 청백리로 미화된 건 조선 중기 이후부터입니다. 세종시대가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황금시대를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세종시대는 좋았는데 그때는 훌륭한 신하들이 많았는데 이런 향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종시대의 인물들이 미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황희는 최장수, 영의정이었기 때문에 세종시대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을 도운 훌륭한 신하는 청렴결백했을 것이다. 이게 일종의 후광 효과였던 거죠. 세종이 워낙 훌륭한 임금이었으니 그를 도운 신하도 완벽했을 거라는 믿음. 그래서 점점 황희의 이미지가 과장되기 시작합니다.
실록에 없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요. 황희는 너무 가난해서 관복을 기워 입었다. 아들에게 청렴하게 살라고 가르쳤다. 소를 잃어버린 농부들에게 지혜롭게 판결다. 이런 일화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가면 이게 완전히 굳어집니다. 황희는 청백리의 대명사가 되어버려요.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이미지는 계속 강화됩니다. 위인전에서, 교과서에서, 드라마에서 황희는 항상 완벽한 성인으로 그려졌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조선왕조실록은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실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황희의 비리도, 살인 은폐도, 재산 축적도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본 것뿐이죠.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영웅을 원했던 거니까요. 9부. 진짜 교훈은 무엇인가? 그럼 황희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첫째,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황희는 능력 있는 정치인이었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리더십은 도덕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종은 황희의 도덕성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능력을 활용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라는 안정되었고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글쎄요. 도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용적으로는 성공한 선택이었습니다. 셋째, 역사는 다층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황희를 무조건 청백리라고 칭송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악인이라고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그는 장단점이 뚜렷한 인간이었고 세종은 그걸 활용한 임금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진실이죠. 넷째, 신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영웅에게 온갖 좋은 이미지를 더 씌우죠. 하지만 실제 역사는 단순하지 않아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1차 사료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의 용인술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세종은 사람을 쓸 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사람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황희의 강점은 정국 안정이었고 세종은 그걸 18년간 활용한 거죠. 이게 진짜 리더십 아닐까요? 10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황희. 그럼 우리는 황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청백리? 아닙니다. 악인? 그것도 아니에요. 황희는 결점 많은 인간이었지만 능력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뇌물도 받고 청탁도 들어줬지만 나라는 안정시켰어요. 재산도 축적했지만 18년간 영의정을 무사히 해냈어요. 우유부단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극단적 충돌을 막았죠. 이게 진짜 황희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종은 그걸 정확히 알고 활용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힘이죠. 우리도 그렇게 황희를 봐야 합니다. 무조건 칭송할 필요도 무조건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황희는 능력 있는 정치인이었지만 청백리는 아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역사는 신화가 아니라 진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그 진실을 50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진실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황희 정승에 대해 알고 계셨던 것과 많이 다르셨죠? 조선왕조실록이라는 1차 사료를 바탕으로 500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황희는 청백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업적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는 결점 많은 인간이었지만 세종시대를 뒷받침한 유능한 재상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복잡하고 입체적이에요. 단순한 선악구도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실록 속 숨겨진 진실들을 계속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진짜 모습을 함께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황희는 청백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역사파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